그 전략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그 전략을 추진했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죠. 레이건 대통령의 승리 비결을 여기에 적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간단하면 이렇습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다. 즉, 북한의 주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북한 내부를 바꾸면서 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1995년부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변화냐? 시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시장이 생겼느냐?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약 5년간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왜 굶어 죽었느냐?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김정일은 연간 3억 달러만 써가지고 2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을 해가지고 갈라주었으면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단 한 사람. 의외로 곡물이 쌉니다. 당시에 김정일이는 약 40억 달러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푼도 식량 수입에 쓰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그 돈 가지고 핵 미사일 개발에 다 썼습니다. 사실상 굶겨준 거죠. 굶겨준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집단 농장식 이 농업체제는 절대로 충분한 식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식으로 집단 농장을 개설하고 농토를 주민들한테 나눠줘 버리면은 죽자 살자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소출을 증대시켜가지고 식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단 농장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식량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장기 집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주민 300만 명을 고의로 굶겨 죽인 자가 김정일입니다. 그 기간 중에 김정일이는 뭘 했느냐? 초호합한 식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김정일이한테 일본 요리만 전담해서 해줬던 사람이 구지모도 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12년 동안 일하다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쓴 책이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월간조선에서 번역해 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기간 중에 김정일이가 어떤 식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메뉴판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식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수입이에요. 참치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걸 참치 뱃살이라고 해요. 일본말로 도로라고 해요. 도로. 이것은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수입해서 먹고 제일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중앙아시아에 사람을 보내서 수입하고 아이스크림은 파리에서 맨날 비행기로 실어서 날라서 먹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런 짓을. 그래서 그대로 우리 한국의 요리사들이 김정일의 식당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 상에 200만원 듭니다. 한 상에. 한 상에 200만원 되는 식사를 하면서 300만원을 굶겨 죽인 자가 김정일이고 그 학살자, 민족 반역자를 위원장이라고 아직도 추켜주는 자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하면은 한국은 미친 나라죠. 미친 나라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내부에서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문을 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배급이 끊겨버렸습니다. 식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량을 스스로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농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물물교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커져버려가지고 북한에서는 지금 배급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가가지고 물건 주고 팔면서 먹고 산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장을 통해서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커지면 자유가 커집니다. 예컨대 남한에서 만든 이 드라마, MBC나 KBS의 드라마, 비디오가 그 시장을 통해서 많이 전파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지 않고 비디오를 본다.
비디오 한 번 보기만 하면은 그동안에 북한에서 배웠던 그 교육 다 엉터리다 하는 것을 대부분이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애국 세력이 해야 될 일은 우선 남한에서 이 종북 세력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국 사회는 지구로 말하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 사는 사람과 3층에 사는 사람이 각각 얼굴은 한국인인데 생각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제가 며칠 전에 30대 여성 4사람하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느냐? 아는 사람 1948년이라고 대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6.25가 언제 일어났느냐? 1950년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6.25가 무슨 전쟁이냐 물으면은 임진왜란처럼 일본이 조선을 친 전쟁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아요. 초대 대통령 누구냐고 물으면 이승계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승계.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일 위층에 3층에는 누가 사느냐? 50세 이상, 저같이 50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공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고 싸워서 지켜낸 사람들이니까 건전합니다. 애국심이 건전해요. 가장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2층에는 누가 살고 있냐? 386세대. 1980년대에 대학교 다니면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주사파 교육을 받아버린 세대. 이게 정신이 오염되어 버렸어요. 젊은 시절에 좌익이념에 한번 취하면은 그 영향이 평생 갑니다. 잘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지는 배부르게 부르주아식으로 먹고 살면서 생각은 친북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위선적 이런 사람들이 386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2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이 계층적으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상하 균열이 생깁니다.